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12일까지 후보들은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1인당 최대 8표를 찍어야 하는 만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많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하동군수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하여 하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후보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이 출마 의지가 담긴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이 발언 시간은 1분이고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업, 농촌을 지키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하동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미래도 하동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동 군의원선거에 나가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부실과 사기였던 갈사만 사업은 저희 의정활동에 큰 벽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들의 패거리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군수 출마 요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당당히 나가 하동을 바꾸라 하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저희 연군이 새로운 힘으로 오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동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하동군수 후보 기호 2번 윤상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50만 내외 국민의 지혜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동의 100년 미래 발전의 기틀을 확실하게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이나 관광이나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이룩했고, 특히 민선 6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음으로써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 강력한 군수가 되어서 제가 하동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입니다. 하동하면 섬진강 제첩이 연상될 정도로 섬진강 제첩은 이 하동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섬진강 염해화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섬진강은 언젠가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상류에 댐을 3개로 설치함으로 해서 방류량이 급속하게 줄었죠. 이 피해가 우리 하동 국민한테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부터 이 상계댐에 대해서 방류량을 늘려주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원래 제첩 서식지가 210헥타에서 70헥타가 감소된 110헥타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생산량도 646톤에서 이게 202톤으로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제첩 어민이 1000여 명이 됩니다. 이 1000여 명의 어민들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어서 이게 시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어나 한다고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의 방류량도 훨씬 늘리고 또 강양제철에서 하루 40만 톤을 취수하는 것을 절반이 20만 톤으로 줄여서 우리 제첩이 살 수 있고 어민이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을수기 때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이 죽어가고 제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륙된 방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어민들이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5월 23일부로 방류량을 26만 2천 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하루 17만 톤 정도 방류하던 것이 43만 8천 톤으로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상류댐의 방류량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둘째는 다합치수장의 치수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다합치수장에서는 하루 최대 40만 톤을 뽑아갈 수 있습니다. 섬진강물을 강장 여수의 산업단지나 수돗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치수량을 20만 톤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수자원을 개발케 하고 수도시설 물 배분량을 조정하여 치수량을 최소로 만들겠습니다. 상륙댐 방류 확대와 다합치수장의 치수량을 줄여서 충분한 유량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장의 치수 때문에 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 수자원공사,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하여 섬진강 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을 살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은 하동군의 최대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방안을 들어본 후에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양만군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사업은 이 하동 군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2014년 2월 13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홍곤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 후보는 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회유금속 소재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후보가 생각하는 산업단지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님, 집권 여당의 힘으로 어떻게 갈산산업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도지사 후보와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 그리고 하동 군수 후보인 제가 하동을 서부경남 제조부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협약했습니다. 자,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은 이 그림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와 제가 합의한 구상은 하동을 희유금속 소재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 보듯이 강릉만권의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와 사천의 우주항공 세라믹 산업과 연결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그림의 중심에 하동이 있는 것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경남과 동부 전남의 제조 부활 프로젝트의 한가운데 하동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동의 희유금속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하동이 중심입니다. 저희 연구는 하동을 전남과 경남을 잇는 제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동이 중심에 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같이 합의했습니다. 예산이 1조 원을 확보하는 그런 대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홍곤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윤상기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이홍곤 후보님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저한테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경수 의원님한테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우리 갈사만 산단을 살리기 위해서 좀 도와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답이 없었죠. 그리고 이 갈사만 산업단지는 우리가 민자로 투자해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도지사 후보가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또 이 갈사 산단이 우리 이용곤 후보님께서 군의원을 하셔서 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내용을 잘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군수 취임하고 나서 한참 후에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고 이끌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민자 사업은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1조 원을 더 가온다고 하는 거는 명분이 있어 주죠.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김경수 도지사 후보 관련해서는 이 의원 신분과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도지사 후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신분일 때 전체를 의원의 역할을 할 때하고 경남도를 책임질 때하고 그 부분의 사업을 구성하고 그 부분들 사업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사만 이 예산 문제하고 물론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 대행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정부와 이 우리 도와 우리 군이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동에서만 물론 제안한 게 아니라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부분이 또 하동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하셨고 또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상기 후보는 하동군 부군수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과 추진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갈사만 산업단지 정상화를 강력한 투자 유치 등을 실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하동 수건 사업인과 동시에 국가 해난 사업이죠. 이 경제자유구역은.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부군수를 잠시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용곤 후보하고 대화를 상당히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사 착공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SK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30만 평을 공사를 하겠다 해서 계약 체결까지 시켜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록하고 나서부터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공사 계약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찌 우리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이홍곤 후보께서도 모르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부군수에서도 내용을 자세히 다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의지해서 풀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법정 문제를 16건 중에 13건을 해결하고 지금 3건 정도 남았고 또 그동안에 하동군이 1,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상기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이용곤 후보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 전에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몰랐다는 부분 말을 전제로 하는데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다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벽이 쌓여서 내용을 몰랐다고 아까 분명히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순서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용곤 후보님께서 그 답변에 대한 질문 1분 30초 해주시고요.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후보님이 지난 4년 전에 입후보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년을 먹고 살게 할 이 먹거리를 사는 걸 만들겠다. 네. 이 인구를 육성해서 하동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00년의 미래 발전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갈삼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4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한신공영에서 이 주식회사 대우로 회사만 바뀌어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동개발 사업단은 부도가 났고 이 부분에 공사 진행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오히려 주식회사 대우가 우리 하동에 들어와서 한 공사는 에버딘대 기숙사 건립공사입니다. 그게 수의계약이 돼가지고 하동 군민들 전체가 지금 언성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로 놓고 특히 이제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은 이 주식회사 대우와 계약하기 전에 9억과 12억이 이 부채를 우리 군이 그러니까 하동개발 사업단이 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계약을 앞두고 그런 어찌 보면 뒷거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오고 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우건설 주식회사는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돈을 10억을 빌 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고 또 이 대우가 이 수의계약을 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주의 처분은 받았습니다만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면면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4년 전에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서운하죠. 왜냐하면 법원에 소송 사건을 16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13건은 거의 해결을 하고 3건만 남았는데 왜 똑같다 그러는 겁니까?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에 보정채무를 써주고 또 한신공영에 보정채무를 써주고 또 채권 담보를 7만 7천 평 땅을 제공하고 이래서 7만 7천 평 땅도 제가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선동을 하는 것이 좀 이야기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 맞다고 보니까 적절한 기회에 해명을 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 대우 이 사태 이것 때문에도 법정에 수십 번 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이번 선거에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상대 후보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씩 두 차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뭐니 해도 최근에 경제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튼튼한 하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제가 살아나야만이 이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관광이 우리 하동의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하동을 찾은 관광객이 650만 명, 외국인은 한 2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먹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하계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는 25년 만에 준공된 건 아시죠? 또 청암의 비바체 리조트는 15년 만에 준공을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중국에서 전세기를 제가 또 모시고 왔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하동에 좋은 경관지역에 숙소도 좋고 또 먹거리도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찾아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용곤 후보님은 농촌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 농업이나 농촌이 튼튼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동에는 노인 인구가 30% 됩니다. 그래서 14,850명의 노인이 계시는데 복지를 제대로 해야만 이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용곤 후보, 이 윤상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번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경제, 문화관광, 농업,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한다. 이 하두는 던져 놓으셨는데 공약은 없네요. 이 세부적으로 답변할 시간이 안 되죠, 이게. 근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대한 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합니까? 공약집을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공약집을 세대별로 다 배달할 거니까 그거는 의심하지 마시면 됩니다. 아니 그 단체장 누구 후보를 나올 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질문에 대한 1분 30초의 답변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도 개별적인 사업이 다 있죠. 우리가 이 탄소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찾아오게끔 한다. 도시 재생 누딜 사업도 제가 선정을 해놨다. 전국에서 군부에 유일하게 한 군데 선정된 게 우리 하동군이 됐습니다. 또 무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를 또 100세대 건립하도록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금오산에 집 와이어를 설치를 했는데 이 33억을 들여서 했는데 하루에 200명씩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타지를 못합니다. 아시아 최장의 길이고 또 북천면에서 양보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놨죠. 또 빅스윙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광객들이 우리 하동에 오면 그냥 멀거머니 보고 돌아가던 것을 체험을 하고 또 머물 수 있는 업소를 만들고 또 먹거리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좋은 하동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들고 또 금년 중에 금오산에 케이블카도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익사이팅한 체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하동을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용곤 후보 한 번의 기회가 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탄소 제로도 하고 지바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하면서도 이 관광에 실제로 우리 이 하동군에 돈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돈이 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와 그런 방안을 내놓으셔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떤 사업을 벌이든 간에 그 부분에서 돈을 우리 주민들이 벌기도 하고 또 이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하동이 폐철도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관광산업을 만들고 또 민간인이 보유했던 펜백님을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휴양림을 만들고 또 우리 하동 청암에는 하동호라고는 좋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서울에 돈 많은 분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5만 평 또 기증을 받았죠. 여기에는 아메리칸 차이나 빌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좋은 연수원을 하나 유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동 전체를 보시면 지금까지 너무 빈약하고 좀 일을 좀 적게 했죠. 예산만 보더라 해도 우리 하동군이 금년에 5,700억 예산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는 3,400억 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중앙과 도에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있고 완공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4년 동안 피부로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동 국민들을 꼭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준비한 차트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의 공약 2분 동안 발표해 주시죠. 우리 하동군은 인구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안정화, 농업의 발전 없이는 하동의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농업을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 핵심 공약인 농업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 농축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소돼지 등의 축산물, 전어 등의 수산물 최저가격을 하동군이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야 농어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신명나게 됩니다. 둘째,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력을 지역별, 작목별로 교육하여 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소규모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판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하동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공무원을 압박하고 국민을 무시했던 하동군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이상은 민원의 날을 정하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찾아가는 군정을 펼치고 직접 소통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동료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동 군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군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가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윤상기 후보, 이용군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 선수해 주시죠. 아이고, 좋은 공약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묻고자 하는 부분은요. 농업 예산이 현재 우리 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이 한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한 630억 1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75% 이렇게 농업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비중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대 말씀입니까?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느냐고요. 기본적으로 농업 예산을 줄이는 부분들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분 30초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 질문 다음에 또 해주시고요. 네, 제가 자, 이용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게 공약에서도 말했다시피 농업을 기본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이고 우리 당이나 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최저 가격 보상하는 게 아주 좋은 제도죠. 이상적인데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할 건지 이 부분 한 개 하고요. 또 농업인 인력 지원센터 설치하는 거는 저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 센터를 설치해도 우리 지금 하동에는 인력이 나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최저가격 보장 부분은 우리 군만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 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인력지원센터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우리 군의 유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 시군의 노동력을 같이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 더 하셔도 됩니다. 이용군 후보님. 예,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동군 선거방송 토론위회가 주관하는 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6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또 국내 환경 오염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동화력이 자체 저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청정 지역이라 자처하는 이 하동의 대기오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 건강권을 위한 하동화력 운영 및 또 대기오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윤상기 후보는 군수 시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부근 마을에 가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일상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래도 널기 어렵고 창문 열기가 무섭고 소음 때문에 잠자기도 힘듭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소재 11개 지역의 발전소 규모, 주변 지역 환경, 건강 통계 자료, 종합평가 결과 삼천포, 하동 모두 1순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비차단 커튼을 집집마다 지원하고 필요한 곳에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자원부와 남부발전의 협약에 따라 합의된 저감 목표를 준수시키겠습니다. 2015년 대비 총 배출 총량 25%를 2019년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6월 착수 예정입니다. 저는 이 조사가 최대한 신속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조사와 대책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군수가 뭘 했느냐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군수 뭐 했는가 알려면 한번 열람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제가 아주 환영을 할 건데 이 선거 때만 나온 겁니다. 이게 평소에 저한테 이런 뭐 제안을 했었으면 제가 받아서 더 잘할 수가 있었죠. 저는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이 화력 발전을 설치한 지역은 우리 하동뿐이 아니고 뭐 서해안이나 어디 없이 다 지금 공해가 심합니다. 심한데 이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의 질이 우수한 걸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발전소에서 이 싼 걸 가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탈항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100%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동군과 또 경상남도 또 영산과 유역청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처벌하고 가징금 같은 걸 다 물리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한번 열람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산먼지가 제일 지금 심한 데가 우리가 맹덕 마을이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새롭게 환경 평가를 해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후보들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가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대 후보와 토론하면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도록 질문과 답변에 대한 시간은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 재량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상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이용곤 후보하고 뭐 후보 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고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용곤 후보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은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취약한 재정을 돈을 확보해야만이 국민의 수건 사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예, 집권당의 힘은 인정하시죠? 아니 저도 집권당에서도 근무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인정할 건 없습니다. 네, 물론 예산을 따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것 다들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의원할 당시에 물론 두 번의 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소방방재청 예산을 10억을 받아온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거점 사업 개발해가지고 이 하계 땅 번지들 아시죠? 네. 그 부분에 70억 사업을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런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제 친구가 충북대 교수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방법도 물론 뭐 있는데 어쨌든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받기 위한 따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계 땅 번지는요, 제가 그 이용곤 후보께서 잘못하신 거였는데 제가 그 도예 국장 할 때에 그 김두관 그 당시에 지사님이 돈을 줄라 해도 집행할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5억을 저 부서에서 받아갖고 하동군으로 제일 처음에 내놔준 겁니다. 이제 처음에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거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원래 지금 5,100만 매립하게 된 것을 제가 지금 10,000평 이상을 매립을 해놓고 아주 좋은 지역으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뭐 집권 여당이라고 전국에 어디 뭐 하동군 하나뿐입니까? 전국에 23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하고 나면 여당에서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럼 하동군만 돈을 줄 수가 없죠, 이게. 특별한 사업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4년 동안 뭐 일하시는 걸 잘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심지어 세종시에 가서 30대 젊은 사무관한테 제가 90도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와서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을 제가 보고 군수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단돈 1원이라도 가오기 위해서는 군수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인맥을 갖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이라고 돈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좀 큰 오산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싶고요. 또 아까 뭐 전략 산업을 뭐 갈사만에가 와서 이렇게 하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하동은요 이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이 특별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노력을 보통 사람들은 해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하동에 4년 동안 자본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지금 이계 업체하고 제가 25일 날 군수직을 그만두면서 13건의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나하나 할 수 있다. 특히 위거성 같은 경우에는 배를 31척을 지금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송산단이 완공만 되면 바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강물질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를 제가 협의를 해서 네. 이 새로운 채 계약을 해놓으셨어요. 네, 계약을 했죠. 그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 공장도 안 짓는데 지금 배를 제 이야기 하는데 그 가로채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간에 이제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사기를 치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책임질 수 있어요? 확인을 시켜드린다. 확인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지죠 그래요. 책임 못 지면 어떻게 집니까 책임을? 여기서 군수직 사퇴할 수 있어요? 남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왜 사퇴를 해요? 아니 책임을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분, 그러니까 이 군수를 될 것 같으면은 확인을 해보고 적어도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뭐 그 정도는 책임을 그렇게 져요. 함부로 말씀을 후보님들 하십니까? 약간 좀 자중 부탁드리겠고요. 이용곤 후보가 좀 오바를 하는 거 같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 책임을 져요? 저 군수님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난 며칠 안 됐습니다. 금남의 이 마을에 뭡니까 산딸기 그러니까 창고 그러니까 집화장 중고해가지고 네. 축사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요. 예, 그때 축사에서 네.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기억이 나는 그때 거 뭐라 안 나요. 하셨냐면요. 네. 군수님이 후보님이
어릴 때 그 산딸기를 좋아해서 산딸기를 많이 사 먹었다. 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산딸기 좋아한다 했죠. 네, 그래.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배 안 하니까 사 먹죠, 그래. 군수님이 어릴 때 산딸기를 사 먹는 시기가 네. 우리 어르신들은 초고 먹기에 그 연명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앞에 계신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신단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이야기를 뒷조사를 해본 겁니까, 그게?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아니, 제가 아니, 그 자리에 학교 다닐 있었습니다. 때 산딸기 사 먹은 걸 봤어요? 군수님이 인사 말씀에 그 말씀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진주에서 학교 다닐 때 산딸기를 사 먹었다고요, 시장에 가서. 왜? 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꼬투를 잡아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제가 이 산딸기를 재배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있고, 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 뜻에서 쟤도 산딸기를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이 소리를 왜 못 해요? 그걸 사기로 쳐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어른들 앞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이용건 후보는 오늘 뭐 상대방 약점 잡아갖고 그 이야기만 하러 나온 겁니까? 기본 자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사 먹었다 그러는데 왜 그게 말이 안 돼요? 예, 사드신 걸 국민들이 믿는지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한 30여 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데 팍팍 말을 자르는 거는 이게 답이 아니죠. 주제 토론이기 진행에 때문에, 대해서는 이게 자유토론이기 아주 때문에요. 매끄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한참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려고 하면 우선에 이야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중단이 되면 이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맥을 탁 잘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하는 사람 김이 빠져서 이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짜는 겁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먹은 거 봤어요? 입장에서는 제가 두 그런 말씀 안 후보님들 드렸습니다. 조금은 자중해 주시고요. 자유토론은 주제에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건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요거 신문 오른쪽으로 차트를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네, 기억을 안 나는데 왜요? 예, 하동뉴스에 나온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윤상기 군수 공무원에게 막말하면서 이렇게 그 가장에게 XX 한다, XX 해. 이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뭐인고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게 엑셀 한다 그게 뭔 뜻인고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후보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했는지 엑셀가 뭔지 이야기를 문제가 해보시라고. 되니까 오죽하면 신문에 났겠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났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이미 소문이 나서 대부분 하동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지난 4년간 윤상기 후보는 막말, 폭언 등으로 군정을 해왔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행정가라 자처하는 윤 후보의 본 모습입니까? 그 부분은요, 우리 이용건 후보도 군의원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2016년에 네? 2016년에요. 뭐 때문에 막말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래. 현장에서 그 악양입니다. 담당 부서장한테 이 정강이 거듭 찬 거 기억하십니까? 정경이를 차다요. 언제 정경이를 차요? 조인트를 까셨잖아요. 이 참 내가 얼토당 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했으면 증거 있으면 얘기입니까? 증거 있으면 제출하세요. 제출해가고 아니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사퇴하실 수 있어요? 왜 사퇴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 거짓말을 아닌가? 하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아니 이용건 후보는 무조건 사퇴를 전제하는데 제가 없으면 이제 군수된다고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면 안 되죠. 그게 예, 후보님은 질문을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는 그 거 상황 아니에요? 피하면 그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모든 부분에 거짓말을 하시니까 모든 이 부분을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경이 잔걸 그래 증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인되면 사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사퇴를 해? 그 인정도 안 하시고 사퇴도 안 하고. 인정을 할 걸 해야지. 예, 좋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온갖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제대로 된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군수가 사퇴할 일이 있으면 사퇴를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말 한 번 지금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짓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지시란 말씀입니다. 그럼 뭔 거짓말인지 그걸 증거를 한번 정당이 해보시라고. 참고분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증인은 부분도 뭐 확인하려면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좋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제대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막 예, 아무나 막무가내로 전화 이야기하지 부족하신다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도대체 이런 폭압적 이 속에서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짓밟으면 국민들이 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일을 안 해요? 지금까지 1대에서 5대까지 보다도 6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그 증거, 그것도 그러면 확실한 겁니까? 공무원이 예? 그 사퇴할 겁니까? 후보 거짓말이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며. 군수 폭언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일을 그럼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하겠습니까? 그런 게 일을 안 한다 소리죠. 그 디비면. 그러면 이용훈 후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사퇴하겠어요? 계속 질문 주도권 이어가시죠. 하나 더 있어볼게요. 후보님은 지난번에 군수가 되자마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짓죠. 예. 네. 그 부분들 우리 옛말에 이 와인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뭐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어떻다 그런 겁니까? 우리 하동군에는 이미 그러니까 군수 그러니까 임기 말년에 집을 지어가지고 많은 의혹과 이런 부분이 언론나 그러니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도 그래, 불구하고 말씀을 집을 지었을 때 잘해 주시는데 치은 부분도 실제로 그 치은 그러니까 지금 땅 주인부터 업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가 많이 가고 수익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건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김해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대로 가와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출 증명서가 지금 완벽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경남경찰청, 경찰서, 검찰청 제가 내사를 몇 개월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윤상기 군수를 지금 놔놨겠습니까? 놔놨겠어요? 본 후보는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군수가 예? 살던 집이 좁아서 이 아파트를 팔아 하동에 지으면 오히려 더 도와주고 칭찬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람이 왜 집진기 아무리 자기가 당당하고 떳떳해도 이 부분들 오해 살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 취임 초에 짓는 게 낫지 그건 뭐 퇴직하고 나서 짓는 게 좋은 겁니까? 집을 언제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장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찰이나 검찰에 분리다니고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분리된다 소리는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내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윤상기 군수가 집을 짓는데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야당 같은 이 동네에서 살아남았겠느냐.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이 말씀하셔야죠. 예,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지금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맞죠? 네. 왜 그런데 가는 동네마다 그렇게 이 언성이 높습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럽니까? 이 태양광 발전은 우리 후보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건장 사업 아닙니까? 건장 사업 맞죠? 건장 사업은 맞죠. 그래. 예.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규제를 굉장히 하고 또 이 허가가 소규모는 군수한테까지 결제도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는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민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허가 취소 내지는 본인들이 치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법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왜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왜 한 번도 할 게 많은데 그것만 어디 만드는 겁니까? 아니 민원이 제기되고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안 만들고 지금 이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때까지는 뭐 이때까지라 지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 조례를 딴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규제가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에 근거 없어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해놓고 지금 나왔는데 왜 그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임기 중에 못 하시고 지금 와서 만들어 했다. 그게 책임을 다한 겁니까? 임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예?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임기가 끝나요? 아니 지금 사퇴나 직무 정지나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6월 14일 되면 복직을 해서 현재 군사가 6월 30일까지 하는데 왜 지금 끝나요? 말씀을 하지 맙시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그 복직할 사람 보고 뭐 사퇴하고 가지 말라고요?
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전직 이 전 기술센터 소장 이 부분이 그 명예로운 뭐 퇴임을 사실은 뭐 못하고 징계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징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종합감사로 온 거 아닙니까? 네, 주도권 토론 8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두 후보님도 약간 격앙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진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인구가 1970년대 중반 14만여 명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말 현재 하동군의 인구수는 4만 8천여 명입니다. 매년 약 1,000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령화 및 또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및 노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곤 후보 답변해 주시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약 14,000명 정도로 전체 국민의 30%입니다. 이분들이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고 군이 행복합니다. 지금껏 하동을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저희 연구는 친아들 같은 효자군수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농사일을 손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수산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모자라는 일손을 돕고 어르신들과 함께 농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아주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형편에 맞는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간호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동의 응급체계를 정비하고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보건지수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생활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을 확대하고 식사 원제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윤상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집을 나가서 찾지 못하고 얼마 전에도 변사체로 발견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GPX라고 하는 이 추적 장치를 집에 하나씩 이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교환을 하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이 많고요. 아까 뭐 이용곤 후보께서 좋은 제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식사를 갖다 주는 이런 어르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밥 한 끼 주면 두 끼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에는 저녁이나 아침을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윤상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동 군민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우리 하동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고 또 120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우리 야생차를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도 시켜냈고 또 미국의 스타벅스의 수출까지도 가루차를 100톤을 해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쨌든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농협과 하동군이 같이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자 하동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윤상기를 확실히 선택해 주시면 든든한 하동 군정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홍곤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하동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 해양의 가평빚만 884억 원, 앞으로 다가올 빚이 우리 군의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700억 수준입니다.
우리 하동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차 밝혔다시피 저희 연구는 저희의 오랜 친구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전남 동부와 경남을 잇는 희유금속 소제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두고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친아들처럼 모시는 효자군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에 가려서 좀처럼 선거 열기가 뜨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투표는 앞으로 4년 이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6월 13일 투표소로 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좋은 동네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